전형적인 양상을 보이세요. 아침에 손이 뻣뻣하다고 하시고 손을 펼 때 걸리다가 딱 하고 펴지는 거죠. 우리가 손을 과사용하면서 터널이 딱딱해지고 힘줄이 부어서 그 두 군데가 걸리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도 의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회사에서 영업 관련 일을 하는데요, 요즘 손가락이 너무 이상합니다. 올해 초부터 증상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중지가 좀 뻣뻣한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엔 손가락을 펴려고 하면 손바닥 쪽이 너무 아프고 딱 소리가 나면서 튕겨지듯이 펴져요. 어제 아침에는 손가락이 완전히 구부러진 채로 안 펴져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명함을 주고받거나 악수할 때도 불편하고 키보드 칠 때도 중지가 자꾸 걸려서 업무에 지장이 있어요. 이런 사연 굉장히 많죠. 요거 자체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방아쇠 수지라는 질환인데 방아쇠 수지에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숨겨진 범인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범인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인을 추적하는 통증 탐정 통닥진료실 이기훈입니다. 오늘은 방아쇠 수지의 숨겨진 범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증상을 보면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세요. 아침에 손이 뻣뻣하다고 하시고 손을 펼 때 걸리다가 딱 하고 펴지는 거죠. 트리거가 걸린다고요. 그래서 트리거 핑거라고 하는데 그 트리거가 걸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게는 손바닥에 중지 쪽이 좀 많은 편이고요. 여기를 아파하시면서 손이 걸린다라고 하시거든요. 해부학에서 보면 이쯤인데 피부를 걷어보면 이런 구조가 있고요. 아프신 부위는 이 부분이에요. 활차라고 하는데 이 손가락 쥐근의 힘줄이 잘 지나다니고 옆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길을 잡아주는 터널 같은 구조가 있어요. 활차 중에서 특히 이 A1 풀이라고 하는 1번에서 잘 발생하게 돼요. 우리가 손을 과사용하면서 터널이 딱딱해지고 힘줄이 부어서 그 두 군데가 걸리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활차가 왜 딱딱해지냐? 우리 골프 같은 거 배울 때 방아수지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을 과하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그립을 잡는다고 했을 때 손바닥과 그립이 맞닿아지면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터널이 딱딱해지고 굳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손 근육을 많이 쓰면서 손가락 쥐근에 무리가 오면서 뭉치면서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힘줄이 타이트해지고 부으면서 아까 딱딱해진 활차와 손가락 힘줄이 부대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프고 거기서 걸리게 되는 거예요. 보통 방아쇠 수지를 치료할 때는 이 활차만 치료하거든요. 여기다 주사를 놓거나 충격파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활차가 좀 부드러워지거나 나아지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숨겨진 범인, 공범이라고 해야겠죠. 이 공범을 치료를 해줘야 더 제대로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를 할 때는 손가락 쥐근을 관리해주면 더 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팔꿈치 내측에서 이렇게 붙어서 여기서 수축을 하면 손을 쫙 쥐어주는 거죠. 이렇게 손가락 쥐근을 많이 쓰면서 근육이 뭉쳤고 힘줄이 타이트해지게 당겨지면서 활차랑 마찰을 일으켜서 이쪽에 염증이 생기고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활차만 하면 안 되고 근육이 뭉쳐있는 중심인 손가락 쥐근을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근육 회복 주사 치료 또는 충격파를 통해서 근육의 뭉침을 풀어주고 회복을 하게 되면 부드럽게 손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근육의 규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근육이 너무 땡땡 뭉쳐 있으면 손이 굳은 상태에서는 잘 안 펴지는 거예요. 그게 자는 동안 근육을 쓰지 않으면서 아침에 좀 더 심해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손가락을 쓰면서 손을 굽히는 동작을 할 때 더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쥐근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근육이 범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아쇠 수지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 활차뿐만이 아니라 이 손가락 쥐근을 꼭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방아쇠 수지라는 네. 게 중지 손가락에만 걸리는 건가요? 손가락을 쓰는 패턴과 무리가 온 손가락 힘줄에 따라서 오는 거라서 어느 손가락에도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는 중지 쪽 A1 활차에 많이 오는 편이에요.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일단 스트레칭이에요. 근육이 뭉쳐서 불편한 거니까 손을 이렇게 이 손가락 쥐근을 펴주는 느낌으로 뒤로 이렇게 자꾸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쪽 팔꿈치에서 한 3핑거, 4핑거 정도 내려와서 안쪽에 손을 대고 주먹을 줬다 폈다 하면 부풀어 오는 근육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시큰하고 시원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잘 풀어주면 이쪽 활차랑 부대끼는 힘줄의 붓기를 좀 가라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스트레칭 그리고 마사지 꾸준히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방아쇠 수지 증후군은 어떤 치료를 보통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방아쇠 수지를 일으키는 활차의 치료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차에 주사를 맞거나 충격파 치료를 하거나 너무 심할 경우는 활차를 이렇게 터주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수술 자체는 간단하고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너무 심한 분들한테는 수술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여기만 치료하는 것보다는 손가락 쥐근근 치료를 같이 해줬을 때 훨씬 더 치료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하더라도 이 손가락 쥐근근에 주사 치료를 같이 해주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주사를 자주 맞으면 힘줄이 약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괜찮은가요? 그게 이제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인데요. 정확히 이제 잘 놓으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바로 한 번에 손가락 펴지는 걸 볼 수도 있는데, 조금 깊게 잘못 들어가거나 힘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잘못 놓게 되면 힘줄이 좀 끊어지거나 손상받을 수 있거든요. 어찌됐건 스테로이드 주사는 자주 맞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화하는 게 좋고, 저는 일단 스테로이드 쓰지 않고 활차는 충격파 위주로 치료를 하고 손가락 펴근 위주로 치료를 해서 최대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근데 방아쇠 수지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아까 중지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엄지도 상당히 늘어났고, 젊은 분들이 많은 게, 우리가 보통 보면 스마트폰 잡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근데 엄지손가락 쥐근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에서 딱딱 걸리시는 분은 엄지 라인 따라 위쪽으로 올라서 한 중간쯤에서 뼈 따라서 이렇게 만져보세요. 엄지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요쪽 눌리는 시큰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를 잘 마사지 해주면 엄지손가락 방아쇠 수지가 오는 걸 좀 예방할 수 있어요. 이 방아쇠 수지랑 혼동될 수 있는 이거는 별로 혼동될 만한 게 없어요. 방아쇠 수는 너무 전형적이라 가지고. 수술 치료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방아쇠 수지라는 게 뭐 재발이나 이런 건 안 되나요? 일단 수술을 해서 거기를 제거해주면 그 부분은 재발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다른 부분, 활차가 여러 개가 있고 다른 부분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손을 관리하는 습관을 굉장히 잘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방아쇠 수지의 범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범인은 우리 손가락 쥐근이었고요. 방아쇠 수지가 오기 전에 일단 우리가 손을 쥐거나 뭔가 악력을 쓸 때 손바닥 요쪽, 특히 이쪽에서 통증이 오른 경우에는 방아쇠 수지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진행하기 전에 미리 관리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손가락 스트레칭 해주는 거, 그리고 손가락 쥐근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평소에 관리를 해보시고, 조금 아프거나 할 때는 걸리기 전에 빨리 병원 오시는 게, 구조적인 병변이 진행되기 전에 예방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좀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편안하게 불편하신 증상 남겨주시면 제가 추적해서 범인 찾아드리겠습니다. 방아쇠 수지 범인 검거 완료!